오늘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고민이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민하느라 마음이 힘들고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의 저자이자 임상 상담 심리학자인 변지영 작가는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가 많고 생각은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또한 이 책은 후회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자기의 이미지와 생각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래 자기를 나침반 삼아 방향을 잡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래 자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처하느라 바빠서 정작 본질을 놓치고 맙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미래의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 자기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편한 것, 지금 싫은 것은 다 피하고 편하고 좋은 것에만 주의가 쏠릴 수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기 어렵거나 결정적 핵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와 직결되는 자기 조절은 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학자가 타인을 나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미래 자기를 현재 자신처럼 느끼는 능력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미래 자기에게도 더 잘 공감하여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공감할수록 현재의 나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구하는 것도 오늘의 내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앞으로의 날들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한 것만 실천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고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구할 수도 있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 결과는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래의 나를 의식하며 행동할까요? 실제로 의식하기는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를 의식한다는 것은 내일 일찍 일어나기 위해 시계 알람을 맞춰두거나 이 말을 해버리면 관계가 어색해지겠지? 같이 조금 뒤에 겪을 일이나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과 행동을 가리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돈을 모으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미래의 나를 의식하고 돕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 당장 보상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리적 보상이든 심리적 보상이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제를 오래 끌지 않고 종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보다 덜 좋더라도 지금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보다 대체로 강력합니다. 목소리도 훨씬 크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멋진 목표를 세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미래의 나는 너무 멀리 있고 목소리도 작아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해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헬스장은 1월에 사람으로 가득하고 앞부분만 읽고 쌓여있는 책도 많습니다. 현재의 내가 지닌 힘은 막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미래의 나를 내가 아닌 타인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술을 많이 마셔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내가 아닌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우리 내가 타인을 보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처럼 멀게 느껴지는 미래의 자신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속성은 미래의 나 또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얼마나
연결된다고 느끼는지를 뜻합니다. 자기 연속성이 높다는 것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먼 타인처럼 느껴진다면 자기 연속성이 낮은 것입니다. 미래 자기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인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당장의 소비에 탐닉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로 결정했고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미래자기 연속성은 돈, 시간, 노력, 에너지 등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모두 현재의 나에게 쓸지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할당할지 결정할 때마다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자기 연속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중요한 자원들을 아껴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곧 현재가 될 또 다른 자신이 덜 고생하도록 대비하고 챙겨둡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래의 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미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지금 즐기고 소비하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현재의 내가 대처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저자는 미래의 나를 가깝고 생생하게 느낄수록 자기 조절에 유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정된 인지 역량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10년 뒤에 내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즐거움은 조금 포기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일에 대한 사실이나 의미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더 흐릿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이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명확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는지가 지금 해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힘든 일이 가볍게 느껴지고 과거의 어려움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갑니다.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나의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